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백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밭에서 노동하고 있는 흑인 노예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면 조선시대 노비 정도가 떠오르겠죠. 백인 노예라고 하면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백인 노예는 분명히 존재했죠. 백인 노예에 대한 연구는 흑인 노예와 달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0년도부터는 좀 자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논문이나 책, 기사도 많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지배자로 군림했을 것 같은 백인도 많은 인구가 노예였습니다. 미국에도 백인 노예가 있었죠. 워싱턴 대학의 캐롤 윌슨은 백인 노예제도 미국의 역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 백인 노예는 존재했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국도 백인 노예를 부렸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을 말이죠. 얼마 전 영상인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현재는 GDP 세계 2위 아일랜드 영상에서 나온 그 아일랜드가 맞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고 몹쓸 짓을 했죠. 대기근과 종교 탄압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도 써먹었죠.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운영했습니다. 아일랜드 남자들은 농사일을 해야 했죠. 사실 영국에게 아일랜드 여성은 딱히 쓸모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여자들을 노예로 팔아먹기 시작했죠. 아일랜드 노예는 전 세계로 팔려나갔는데 사람들이 아일랜드 여성 노예를 사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적인 이유에서였죠. 노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도 노예가 되니 노동력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노예는 유행처럼 퍼져나갔죠. 심지어 아일랜드 여성 노예는 흑인 남성 노예보다 가격이 쌌습니다. 재밌는 건 이때 흑인 노예들이 아일랜드인들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와 비슷한 느낌으로 계약직 하인들도 존재했습니다. 말이 좋아 계약직 하인이지 노예랑 다른 점은 없었지만요. 잉글랜드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스스로 바다를 건너 해외로 나가는 아일랜드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 아일랜드를 떠난 아일랜드인들이 도착한 곳은 낙원이 아니었죠. 영국에서는 이들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계약된 하인이라고 부르지만 학자들은 사실상 흑인 노예보다 못한 대우였다며 비난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흑인 노예는 비싸서 쉽게 죽이지 못했지만 아일랜드인은 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쉽게 죽이기도 했죠. 노예가 아니었다고 하기에는 매매의 대상이자 재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아일랜드 여성 노예와 흑인 남성 노예를 결합해 나온 아이들을 판매하기도 했죠. 그래도 미국의 아일랜드 노예는 해방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다만 존재만 한 것이지 해방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아일랜드와 여러 가난한 나라의 백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배를 탈 돈도 없었기에 기업가가 돈을 대신 내주는 대신 계약을 통해 노예 생활을 해야 했죠. 이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경매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들은 해방이 되기 위해서 돈을 다 갚아야 했지만 거의 불가능했죠. 질병과 영양실조는 물론 도망가다 걸리면 바로 죽음이었고 주인의 나쁜 짓들로 인해 죽기도 했습니다. 때려서 죽이거나 도망을 치려고 했다는 거짓말로 처형하기도 했죠. 쓸만한 노예라면 계속 빚을 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1910년 백인 노예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죠. 고난의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주인공인 유대인 또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만 침략이나 전쟁, 납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유대인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백인 노예는 노동력보다 외모로 각광을 받았죠. 유대인은 이걸 이용해 유대인 여성을 성적인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성을 사고파는 일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도 한몫했죠. 유대인 업자는 유대인 사회와 관습, 전통에 익숙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는 유대인 여자들을 꼬드겨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성들은 산업혁명기에 가난과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쉽게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죠. 현지에서 성을 팔게 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쪽이었습니다. 적어도 노예는 아니었으니까요. 해외로 팔려나간 유대인은 말 그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불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착한 유대인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유대인 여성들은 베를린과 런던, 함부르크 등 보통 유럽 쪽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이들도 1910년 백인 노예법이 만들어지면서 해방되었죠. 가장 많은 백인 노예가 거래된 것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입니다. 바르바리 해적 때문이었죠. 바르바리 해적단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은 오스만 제국의 후원을 등에 얻고 온갖 약탈을 하고 다녔죠. 해적단의 주수입은 약탈과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말이 노예 무역이지 침략하고 납치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협상 자리에서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냐고 묻자 선지자의 율법 즉 코란에 나온다고 답하니라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납치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명분이었을 뿐이지 기독교이고 자시고 돈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등 그냥 해안 근처에 있다 하는 곳은 모두 털었죠. 남자 여자 종교 가리지 않고 모두 납치했습니다. 납치당한 사람 집에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몸값을 요구했고 없으면 바로 노예 행위였죠. 남자들은 노동을 했고 여성들은 부자들의 놀이개로 팔려갔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만 150만에서 200만 명의 백인 노예가 생겼다고 추정하죠. 해적들은 지나가는 배도 전부 털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몇몇 나라는 해적에게 돈을 바치고 납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죠. 해적들을 없앤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피해가 커지다 보니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이죠. 미국은 해적들을 박살내고 근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킨 것이죠. 영국은 해적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해적들이 영국의 보호를 받고 있던 시칠리아를 공격하자 영국은 네덜란드와 연합군을 편성해 100톤의 포탄을 쏟아붓죠. 바르바리 해적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노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프랑스와 영국 등 제국주의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감에 따라 백인 기독교 노예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조금 더 옛날로 가면 고대 로마의 노예들도 대부분 백인이었죠. 고대 로마는 전쟁과 침략으로 주변국들을 흡수하면서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노예가 된 백인 남성들은 광산과 채석장에서 노동력으로 쓰였고 농사에 동원되기도 했죠.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성적인 노예로 쓰였죠. 다만 고대 로마의 노예들은 노예가 되기 전 직업에 따라 노예가 되고 난 후 대우도 달랐습니다. 교사나 의사들은 노예가 되어서도 교사와 의사를 하였죠. 로마의 대부분의 직업은 노예가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고위 공무원직이나 비서실장과 같은 일도 노예가 담당했죠. 바이킹이 활개치던 시절에도 백인 노예는 존재했습니다. 노예는 바이킹들의 주요 상품 중 하나였죠. 바이킹은 사람들을 습격하고 체포하여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바이킹이 힘을 행사하던 시절 스칸디나비아 인구의 10%가량이 노예였죠. 바이킹은 종종 여성을 목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보석이나 직물 등 돈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성적인 노예를 위해서도 공격을 했죠. 국제사회에서 팔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바이킹은 노예를 만들어 볼가의 헤데비와 볼가르 지역에서 노예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무역센터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바이킹들은 팔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남자 노예는 소돼지 양과 같은 가축들을 길렀고 물건을 나르는 등의 노동력을 착취했죠.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등의 가사일도 시켰습니다.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바이킹이 노예를 대하는 방식은 잔인했죠.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참수는 물론 바이킹이 죽었을 때 무덤에 같이 묻힌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노예와 다름없는 노예들이었다는 말이죠.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예라는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설령 이름이 노예가 아니더라도 아일랜드인 것 같이 계약직 하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경우도 많았죠. 역사는 승리자의 손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백인이 노예였던 역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18세기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더 우월하다는 우생학도 유행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생학이라는 개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금기시 되어버렸고 오히려 과거의 약자였던 이들이 더 우대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죠. 백인 노예에 대한 역사나 이야기가 2010년 이후부터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못한 시선을 받죠.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거든요. 사실 아직도 노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특히 과거 백인들이 노예로 부렸던 중동 지역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에서 여전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백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